자, 혹시 오셨는데 그래도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와서 경험담 내가 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뭐예요? 경험담 나오세요.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저는 백만장자 방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수업도 듣고 있는데 원래는 경험담 공유해달라고 해서 제가 뻔뻔 받겠다고 하고서 그냥 나 혼자 해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 전까지나 아니면 해서 올해 성장한 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든지 갑자기 1억 천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근데 대박 한 방을 노리던 사람 중 하나였고 상대방이 부럽거나 부러운 게 있으면은 나 저거 부럽지 않아, 가지고 싶지 않아 라고 그냥 이렇게 제쳐두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렇기도 하고 지금의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성공한 나만을 조금 찾던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내가 오면 그때서 나를 좋아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매사에 그냥 누가 저를 불러도 이 사람은 날 왜 불러?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불러? 해서 좀 인상을 쓰고 쳐다본다든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결핍의 집합체 정도였는데 이런 제가 창조했던 현실은 거의 5년 넘게 무기력한 백수에다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몇백만 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같은 패턴으로 인간관계가 정리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저는 성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순간에 퇴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춘가님께 말씀을 드릴 때나 아니면 백만장자 방에서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 제가 성장한 부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차려 보니까 제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었고 대화를 하는 주제 자체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 중에서도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매일매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 불평불만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진짜 불평불만이 없어졌구나. 그냥 정말 바쁘고 정말 몸은 힘들어 죽겠어도 그냥 그 순간에서도 재밌는 걸 찾고 여기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찾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춘가님께서 방송으로 하셨던 말씀이 춘가님은 행복의 기준이 낮아서 좀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서 제가 춘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춘가님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좀 2주째 지금 마음을 올리고 있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행복의 기준이 낮아졌다는 말은 내가 나를 분별 없이 사랑으로 바라줘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순간이라도 지금 이대로 괜찮은 나를 만나게 된 거구나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번 쓰기를 한다든지 거울을 보고서 누굴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작은 것들이 합쳐지니까 결국에는 사랑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금전적인 풍요도 흐르기 시작했고 제가 아까 백수였는데 몇백만 원이 나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춘카님의 도움으로 잘 해결이 됐고 일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원래였으면은 샵에서 정해준 시급으로 제가 일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저 이만큼 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프리랜서 분들보다 35% 40%더 받으면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이만큼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것보다 얼마 더 드릴게요 제발 저랑 일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물론 대우는 당연히 받고 있고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라서 직원들보다는 일하는 빈도가 되게 많아요. 직원들이 좀 쉬는 시간에 프리랜서는 돈을 좀 더 주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스케줄이 좀 빡빡한 편인데 제 할 일까지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거 했더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창조해낸 거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 가족들에게 제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20만 원을 월 2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걸 해줘 라고 해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해주려고 했던 거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해줄게 돈은 됐어 라고 하면서 좀 가족 보내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랬을 텐데 그냥 당연하게 그래 알겠어 하면서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아싸 우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20만 원을 주더니 너무 고맙다고 해서 20만 원을 더 주고 그래가지고 월마다 또 풍요가 창조가 됐고 일하면서 팁도 종종 받게 됐는데 팁은 거의 10,000원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합쳐지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20만 원이 될 때도 있고 이 경험담을 생각하면서 그 전날 가는 전전날에는 한 번에 2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풍요를 창조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됐고 친구들한테 기프티콘도 되게 많이 받고 선물을 샀다라고 해서 줄 때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사소한 거지만 알아차리다 보니까 풍요는 원래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나를 살아가니까 그 증거로 그렇게 풍요가 흐르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지금 경험담 발표하는 지금도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평소에 자책이라든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질투하거나 미울 때도 있었는데 과거랑 같은 일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달라진 점은 제가 그 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달라졌더라고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릇이 커지고 있고 담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동현님처럼 4시간 동안 그 강사기를 이런 것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거는 상명제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 것 자체에 저항은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수업을 가는 중간에 이미 끝난 인연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몇 달째. 그 시간 빨리 가면 빨리 가도 만나고 늦게 가면 늦게 가도 만나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한테 무리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수업을 쉴까? 수업 조금 연장은 좀 뒤에 있다 한다 그럴까? 마음이 좀 괜찮지면 한다 그럴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그냥 모르겠다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수업도 그냥 들었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언제 가든지 다시 안 만나게 됐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 100만 강사 방에서 미션을 줘도 그 숙제를 그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고 그리고 내년에 수업할 때 숙제도 정말 힘들지만 하루에 30초라도 투자해서 하자라고 해서 꾸준히 했고 거꾸로 살아보고 무조건 행동하는 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잘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 나이를 쳐다보고 알아차려주고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했더니 지금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한 방이나 대박을 노릴 때보다 더 빠르게 지금 풍요가 월마다 거의 지금 400 정도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나가던 돈이 안 나가게 돼서 그것까지 합치면 거의 600, 700 정도가 저에게 풍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사소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냥 이번 연도를 돌아보면서 사실 혼자 했다면은 제가 결핍에 쪄들어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함께하는 스승과 도반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 소중한 무적의 치트키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끌어주는 도반들이 있고 또 제가 도움이 될 때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어봤고 오늘도 함께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험담 말씀해주신 분들 다 특별하게 뭔가 한 게 없다, 그죠? 특별하게 그죠? 딱 인상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 그냥 감사나 호포 정도에 꾸준히 했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 공부 꾸준히 했거나 수업을 꾸준히 들었거나 그 시키는 거 그냥 꾸준히 따라왔거나 그쵸? 별거 없다. 꾸준히 따라오니까 다 좋아지더라. 저 꾸물리는 되게 성실하고 되게 잘 따라와요. 그냥 시키면 무던히 따라오는 경우 저희가 시켜도 잘 안 따르는 경우 있거든요. 자기 멋대로 막 안 하거나 바쁘면 안 하거나 이러는데 꾸준히 잘 해와. 잘 해오고 그냥 꾸준히 시키는 데 따라오니까 무던히 따라오니까 삶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 수업 왔을 때만 해도 매달 250만 원 정도인가? 한 200 얼마 정도를 이렇게 그냥 배달이 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몇 년째 주고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백수였고 돈도 한 푼도 안 들었었고. 근데 수업하면서 그것도 다 정리를 했고 그 돈이 지금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본인이 한 달 합치면 이제 한 6, 700 정도가 창조가 된 것 같다고. 그죠? 그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게 그 일이 내 삶에 펼쳐지면은 자연스럽게 펼쳐져요. 지금 이번에 말한 게 하나하나가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펼쳐지거든요. 그게 합치고 나면은 그게 풍요로져 있는 거야. 합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풍요로져 있면은 현실이 풍요로졌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하기가 수월하죠. 좋게. 그래서 더 큰 풍요가 창조가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지
이게 막 이상하고 막 기적같이 막 희한하게 창조가 되지는 않더라.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알려줬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이었어요. 오늘 주제가 똑같아요. 자기 사랑. 왜냐면은 이포물리는 너무 착해 빠져서 희생하는 게 사랑인 줄 생각하고 살았어. 희생하는 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누가 부탁하면은 내가 날 희생해 가면서까지 부탁을 다 들어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부분. 그 돈 줬던 것도 안 줘도 되는 건데 준 거예요. 자기 희생해 가면서. 그 사람이 짠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본인은 지금 백수고 막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자기 사랑을 제가 알려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도 좋아해야 되고 남도 좋아해.